자, 오늘 6월 10일부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형사처벌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양육비 이행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사전에 양육비를 좀 더 잘 자발적으로 이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 잘 시행이 또 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각 부처별로 협의가 잘 돼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아빠와 이혼한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큰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중학교에 갔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양육비를 드문드문 주다가 2년 전부터 양육비를 아예 안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관련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법도 어렵고 소송 종류가 많아서 무슨 소송부터 해야 할지 어느 법원에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육비 소송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양육비 집행 권한이 본인이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집행 권한이라고 하면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 권한이라는 말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되는 문서 이제 이런 말이죠. 집행 권한. 네. 네. 2009년 8월 달 이전에는 협의혼 할 때 양육비 부담 조서 작성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협의혼 하신 분들은 양육비 소송부터 하셔서 집행 권한을 만드셔야 하고요. 양육비 부담 조서나 조정 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문구가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든지 비양육자가 취직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한다. 이런 문구는 양육비 지급 시기, 액수 이런 게 아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효력이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네. 양육비 소송을 이제 하면 주로 양육비는 아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할 법원도 내가 살고 있는 아이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는 관할 법원은 상대방 비양육자 음. 주소지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줘야 할 사람의 주소지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군요. 네. 네. 자, 양육비 그럼 집행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집행 권한이 있으면 이제 현재까지 밀린 양육비를 이행하라라는 이행 명령을 내려 신청하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양육비 이행법 시행 때문에 미리 이행 명령을 진행하십니다. 네. 이행 명령을 받고서 만약에 그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감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출국금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그 과정에서 많이들 양육비가 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행 명령이 먼저 첫 단추가 깨어져야 그 다음에 감치, 운전면허, 출국금지 이렇게 가게 되니까 네. 이제 첫 번째 이행 명령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행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그것만 하면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행명령은 뭐 채권 추심처럼 돈을 바로 압류해서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단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행정상 제재 조치를 또 가할 수 있어서 네.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경우에도 그래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사실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간혹 이제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래도 안 주시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 그럴 경우에 하시는 게 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감치나 과태료 명령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행 의무 위반, 그러니까 이행 명령이 나왔는데 이걸 안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감치로 가고 또는 과태료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걸 거치라는 건데요. 그 이외에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재산 압류는 이제 흔히 채권 압류 추심 이런 말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은행에 있는 예금 또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면 급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거나 네. 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시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을 다 했는데도 안 주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제일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받으면 이게 법원에 비치돼서 또 법원에서 각 자치단체와 금융기관에 송부를 해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결정 때문에 간혹 채무자분들이 대출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데요. 뭐 예를 들면 대출을 늘리고 싶은데 또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안 돼서 채권자한테 이제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법 개정으로 또 양육비 그걸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또 별도로 또 마련이 됐습니까? 예. 네. 양육비 소송 이행명령 압류 추심 이런 과정을 준비할 때 그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하시던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집행권원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송달 확정 증명원까지 갖고 계셔야 하고 이 판결문이 송달되고 확정이 됐다는 거를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군요. 예. 네. 또 만약에 조정조서나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송달 증명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또 그 밖에 양육비를 조금 받으신 경우에는 양육비 입금 자료, 예를 들어 뭐 예금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하셔서 법원에 네.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담으셔야 하냐면 첫 번째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지 권리 의무 관계를 적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채무자는 얼마를 지급했고 네. 얼마가 남아있는지 미지급되어 있는지를 계산식을 좀 정하셔서 네. 총 개월수 곱하기 월 양육비 총 양육비에서 빼기 해서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양육비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궁금합니다. 감치명령 신청은 어느 법원에다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사건 본인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녀들과 자녀들과 관련해서 거기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이행명령과 감치 이런 신청들은 미성년 자녀 거주지 기준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분들이 성년이 되셨을 때에는 상대방 주소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이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라고 양육비 소송은 하셨는데 지금 감치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지 기준이고 성년일 경우에 상대방 주소지 기준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 양육비 소송은 이제 양육 집행 권한을 정하는 양육비 소송이나 뭐 양육비 증액 소송 이런 것들은 상대방 주소지고요. 네. 이행명령부터 이제 감치 결정 신청 이런 것들은 미성년 자녀 거주지 기준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군요. 네. 자, 오늘 현실적으로 변호사님 자세한 정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